그 일본의 옛날 애니메이션에 은하철도 999 다음 후속편으로 한 게 천년여왕이라고 있었거든요. 나라라 나라라 썬더버드 하면 썬더버드가 불새로 확 가잖아요. 어, 불새로 확 가거든요. 네. 천년여왕이. 그래서 동판이 뭐 태양의 불을 상징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예, 그런 게 이제 섬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섬. 그 제도, 무슨 제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가까우니까, 일본도 섬이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어, 애니메이션이 안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 이제 중요한 질문. 애니미즘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쓰는 12월 16일에 그 너무 재밌을 거예요. 애니미즘. 근데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에 영이 있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만 가지 물을 존중하는 거죠. 다신교인 거예요. 그런데 포틀레치는 굳이 말하자면 다신교가 아니에요. 하나. 태양. 네네네. 굳이 말하자면은 다신교적인 세계, 아니, 물론 들어가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무의 신 이런 걸 보긴 하는데, 포틀레치 게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동판을 돌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판도 돌리고 떡도 돌리고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건 동판이라고 하는 구심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요거의 메커니즘 자체는 애니미즘적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요런 걸로 이제 정확하게 또 요 문제를 좁힐 수가 있고, 그런데 일본적인 상상력 중에 이 전체는 한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한 문화권.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신화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떤 사고적으로, 그래서 동북이라는 개념도 씁니다. 동북. 그리고 이거를 주강현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해양인류학자 주강현 선생님의 환동의 문명사라는 책에서는 요 환동에는 어디냐면은 입구가 제주도예요. 입구가 제주도 밑에 오키나와 있잖아요. 오키나와. 대만, 오키나와 여기서부터 입구가 시작이 돼가지고 대한해협 사이를 끼고 저 위에 빠져나가는 요적이 동해인데 아주 대추소리가 올 때 대추소리가 이래서 확 이래가지고 그 환을 확장하면은 이 북서해안까지 간다라고 이제 그 보시고, 인종적으로도 아메리카인이 어디서 출발했냐, 고 아메리카인은 그 시베리아 여기 아무르강에서 간다. 아무르강 개들은 어디서 갔냐. 아이고 제가 믿기는 너무 국뽕스러워서 그런데 이게 출발이 한반도다. 이것도 주설이에요. 왜냐하면은 온도 막 이게 들어가면 또 이것도 재밌고요. 그래서 여기 상상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고구려 까마귀, 고구려 까마귀잖아요. 그 깃발이. 근데 까마귀를 시조신으로 모시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요 포틀레치. 이게 밴쿠버 공항에 딱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썬더버드 시조새인데 그게 그 형태가 이제 까마귀랑 섞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 까마귀 좋아하죠. 그래서 까마귀권이에요. 그래서 포틀레치에 대한 어떤 것도 이야기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 그럼 또 어떤 생각이? 아니요, 생각은 안 드는데, 도시 이름이 어, 썬더버드예요? 도시의 큰 대로가, 한 도시의 제일 중요한 대로가 썬더버드인데, 썬더버드가 뭐냐면은 벼락 번개새. 제가 저 왜 웃어요? 그게 아무튼 까마귀예요? 까마귀를 닮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요 부족 세 개 나오니까 하이다, 틸링킷, 콰키오틀 이 셋 중에 하나가 까마귀를 모실걸요. 예, 네네. 기억나요. 그래서 까마귀를 이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생물학적으로 관찰하면 쓰레기를 안 남겨서 가장 완벽한 종. 이들은 다 먹는다. 그래서 이제 아주 존중할 수 있다. 이것도 이유가 있고, 우리는 까마귀가 재수가 없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까마귀는 되게 고결하다.
이렇게 되고요. 자, 너무 재밌고 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례를 많이 아는 것도 너무 좋으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럴 수도 있는 것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팀 인골드라고 하는 인류학자의 인류학의 정의는 인간적 삶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하는 의무학이라고 합니다. 의무. 인간이 이렇게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의 범위를 계속 넓혀가는 것이 학문적 소명이라고 너무 멋있죠.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바타유처럼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인류다운 거다라고 하는 요 메시지는 저도 아, 인문세가 이래 될 일이 아니야 라든가 오선민 네가 지금 이거 할 때냐 라든가 이런 거 다 자아의식, 주체의식이잖아요. 내려놓을 수 있다고. 네가 뭐, 이런 식의 도발적인 지적인 임무를 띠라는 것이 되게 선명한 인류학적인 태제고, 지난주에 이제 박사 선생님께서 연결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그런 맥락도 자기가 세상에 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다움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인류학이 지금 엄청나게 부상하는 학문인 것은 더 이상 이 자기다움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한계의 인류가 봉착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서영쌤의 눈물 없이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 그 힘들었던 과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틋하네요. 네. 종교랑 돈이랑 되게 그 배치된다고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부자는 못됐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 아니 무슨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착한 부자가 있으면 좋지. 뭐 여러 가지 아니 부자가 착하면 참 좋겠어. 왜 그든 뭐 이런데 그리고 가난해서 못된 건 어떡할 거야. 여러 가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왜 도덕을 이 부와 대비를 시킬 필요가 없죠. 그때 문제가 좀 다르다라는 관점이기도 하고 요 지금 보니까 진짜 부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드네요. 인간에게 부란 무엇인가? 인간은 부자 되세요를 각 시대마다 어떻게 가져갔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바타유의 이 전체 논의를 알 수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뭐 옆사람 괴롭히고 그 다음에 뭐 쓸데없이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도 종교적 인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요런 부분도 포함해서 뭐 폭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것도 부폭력 이런 질문도 다 종교적 질문이다. 그래서 이 종교인학이 범위가 아주 넓은 공부인 것도 참 좋고요. 일단 여기서 박세현 선생님의 글에 대한 질문과 얘기를 조금 나누고 이제 책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많이 이제 정리가 돼서 네 정임쌤? 그 초월이 네. 줄 때 일어난 그러니까 주고 나서 권력을 획득할 때 초월이 일어나는 거야. 초월됐다가 다시 속으로 돌아오긴 하잖아요. 포틀레치가. 아, 포틀레치는 네, 그래서 그게 줄 때, 그러니까 그 증여할 때 내가 이 부에서 초월했으니까 그걸 주는 거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 그 질문이 너무 좋네요. 포틀레치를 하는, 네, 선생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줌으로서 초월할 수 있다라고 이해했는데요.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예. 초월이라는 단어 어디 있었다? 어디에 썼다? 어디에 있었다, 책에? 책에 지금 포틀레치에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포틀레치도 나오긴 초월이라는 하더라고요. 단어가요? 네, 네. 기억이 있는데 여긴 기억이 안 나고 방금 이제 어, 발제문 속에서 아. 일단 포틀레치를 하는 것에 바타유식의 종교적 의미는 없죠. 포트레치를 한다고 해서 내재성이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타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자아가 커지니까. 그래서 115쪽에 있어요. 주체는 초월을 가능하게 한다. 115쪽. 자, 여기를 115에 몇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아, 아, 이거라고 읽었는데, 제가 읽어보면은, 셋째 줄에 증여를 하는 것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증여는 그러한 증여를 행하는 주체의 원래 있던 자리로, 그러니까 이 초월이라는 단어 또 용법이 더 다양하다. 근데 이게 바로 신성 이렇게 가기보다는 주체가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던 어떤 조건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죠. 더 큰 존재. 그거를 가능하게 해요. 주체가 그러한,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냥 사람인데 만약에 아버지가 자식한테 100만 원을 줬어. 아버지든 아들이든 사람인데 100만 원을 주면 이제 같은 사람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서영쌤이랑 저랑 똑같아. 근데 제가 서영쌤한테 100만 원을 줬어. 이러면 서영쌤이 제가 주고 있는 그 순간에는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 순서대 그 순간에는 제가 서영쌤보다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행위 속에서 그러니까 좀 전에 선생님 말씀 이 행위 속에서 내가 원래 있던 자리보다 이렇게 커져서 핵심은 초월을 전유하네. 전유가 갖다 쓰는 거잖아요. 갖다 써. 원래 내 권력이 아닌데 교환하는 행위를 통해 권력자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자체의 권력. 오선민이 타고나기를 훌륭해서가 아니고 어디서 생긴 돈으로 선생님한테 주는 순간 이것도 초월은 이게 비교급 초월이에요. 비교급 초월. 서영쌤보다 초월하게 그래서 서영쌤보다 우월한 그 능력을 전혀해. 그 핵심은 본인한테 없어. 행위 속에서 나와. 근데 서영쌤이 저한테 102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초월이 뺏겨. 그래서 초월은 핵심은 전유되고 전유되는 데 있어요. 내가 포틀레치를 일단 할 때 주지만 내년에 동판 12개를 만드는 그 사이는 신으로부터 계속 받고 있잖아요. 초월은 이게 서영쌤 말씀을 가져간다. 줄 때 전유된다. 전유. 근데 주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받기 바쁜 거잖아요. 신이 그 자연하고의 관계는. 그러면 나는 초월을 다시 초월은 저쪽이 전유하는 거죠. 근데 원래 자연이니까 전유라는 말을 쓰긴 그렇고. 근데 개체적 관계에서는 초월은 전유만 있는 거예요. 전유만. 그러면 어떻게? 주는 행위 그 순간 거기에만 거기에만 일어난다. 주고받는 사이에서 보다 우월한 힘의 전유가 일어난다. 라는 용법. 그런데 이제 본래 우리가 또 이제 1학기부터 썼던 성스러운 이제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지평을 넘어 그런 건 여기는 그 다른 용법이다. 자, 또 서영쌤 드시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희생제인은 자기를 파괴하고 내재성을 회복을 하니까 여기 소통이란 말을 하면서 그렇죠. 자유까지 나아가잖아요. 근데 포털레치는 자신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현재 자신으로부터는 순간 벗어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그거까지만을 얘기하니까 자유랑은 어떻게 연결되지? 아, 연결이 안 되나 이런 생각 자유라는 말 쓸 수 없어. 없어요. 없어. 오직 아스텍에만 쓰고 있어요. 아스텍에만. 그리고 라마교에서는 자유란 단어를 막 적극적으로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속의 세계를 성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뭐 자유라고 굳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 있어. 자유란 단어는 누가 쓰냐면 구속된 자가 필요로 하는 단어잖아요. 네. 라마교의 승려들은 그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자유로워. 인디언들도 별로 속박을 못 느꼈나요? 인디언들은 완전히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위세 경쟁에 속박되어 있어요. 이 게임에 속박되어 있어요. 누가 초월을 전유할까라는 내가 초월을 반드시 전유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에 다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자유롭지 않아요. 줄 때조차 자유롭지 않아요.
받을 걸 생각하고 있고, 그거의 아주 질문이 좀 핵심 단어는 초월의 전유의 이 그럼 목적으로부터 누구도, 네, 굿. 초월이라는 단어가 그 전쪽 114쪽에서도 아, 나오는데, 그래요? 어디 있지? 114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네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한계들을 넘어서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든 그러한 초월로부터 다시 한계로 돌아올 이때의 초월은 또 다른 어, 의미의 초월 아닌가요? 그러네요. 굿. 음, 이거는 제가 그, 아, 빨간 줄 친 데는 여기가 아니지만, 이거를, 아주 좋네요. 아주. 112, 이 지금 그냥 보기에는 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114는 일반적으로 아주 질문이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과 속의 관계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초월이 있고, 그런데 포틀레치일 경우에는 초월의 전유가 이게 그 행위의 핵심이다. 페이지는 다르다. 일단 이 페이지만 보면은 그렇게 읽힙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속박되어 있고 전유 거기에만 꽂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없었나요, 그럼? 없었다. 갈구하는 마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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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바타유에게 이들도 자유란 단어를 쓴다. 그런데 바타유의 자유 개념이랑 딴 거 쓴다. 바타유의 자유는 오직 내재성의 회복에서만 찾는다. 음. 그렇게 하고 유리쌤 어떠십니까 지금? 음, 그 부에 대한 경멸 이런 말이 되게 좀 재밌는데 지금 네. 부자 부를 경멸하다니 너무 플렉스 아니야? 막 이런 느낌. 좋네, 좋아. 너무 기적적이야 그런 음, 것도 있고. 근데 이제 훔볼트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대한 네,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네. 훔볼트는 그렇게 세계를 탐구하느라고 그리고 책 내느라고 그 돈을 다 탕진해서 네, 그 상상을 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다 남김없이 쏟아붓고 돈이 하나도 없게 되는 네네네. 게 그거를 이제 형 부부는 좀 걱정하고 왜 관리 안 하냐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누가 그러면 돈이 있는 게 부가 아니라 그걸 네네. 남김없이 쓰는 게 부다 관념적으로는. 근데 네. 어쨌든 humboldt는 있으면 더 썼을 텐데 맞아, 일을 안 그게 하고 맞아. 그런 생각도 맞아, 좀 맞아. 들고 네. 좀 훔볼트 생각이 났어요. 너무 좋네요. 이 두 형제가, 위에 형은 대학을 만들었어요. 베를린에 훔볼트 대학이 있고, 이거 제가 진짜 돈이 없어서 근데 가보고 싶은 인력 박물관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거기에 훔볼트 이름을 딴 미술관인지 박물관인지가 지금 들어섰어요. 섰어. 들어섰어. 몇 년 됐어. 그런데 거기가 이제 인류관 이거를 만들 거예요. 약간 독일이 제국주의를 못 해가지고, 약간 그 박물관에 대한 이렇게 그 갈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형 박물관 이런 데 많잖아요. 이게 루브르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면서 훔볼트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목표는 박물관의 박물관이에요. 그게 베를린에 있는데, 형은 대학도 만들어가지고 재산을 이 지식을 계승할 인재 양성에 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 투자한다고 하는 거기 있었어. 이 형제가 돈이 진짜 어머니가 이제 그 사별하시고 결혼했는데 또 사별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잘 됐달까 안 됐달까 우리가 뭐 평가할 수는 없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가 또 이제 아들이 집착을 해가지고 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재산이 막 했는데 훔볼트는 자기 돈이 그러니까 윌쌤가 너무 윌쌤 말씀대로 이 사람이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다 쓸 사람이고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억이 있어도 억을 다 쓸 사람. 이 사람은 돈이 얼마 있는지 없이 항문당구해.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그 돈이면 네가 옷 사 입고 가방 살 것을 너 지금 뭐하니 이러면 우리가 나 지금 세미나로 가야 되고 뭐 책도 좀 사야 되고 이러고 있잖아 우리가. 아이고 그동안 예술이 희생제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책 읽기야 글쓰기니 공부는 우리를 파괴하잖아. 내가 아는 게 없구나.
공부는 우리를 계속 파괴하자. 아, 예술보다 이거 유리쌤 요거 가져가자요. 우리야말로 매일 자기 삶을 소진하고 계시죠?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지극히 무용한 데서 시간과 돈 쓰고 처음 보는 정임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정임쌤이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런데도 없으면 안 되고 막 쩔쩔매고 이런 것이 너무 이상하다. 근데 훔볼트가 이랬다. 훔볼트는 본인이 돈이 없는데 막 제자들 뭐 친구 뭐 여행 경비 어디서 빌려오고 너무 좋네요. 우리에게 예술에 버금가는 걸로 공부가 있다. 우리는 소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쌤?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네. 매일 돈을 안 받고 지금 뭐 하시는 지금 여기서 머리 하얘지도록 머리 쓰고 막 밥 먹고 막 쑥 내려가고 아니 좀 아껴가지고 좀 왜 이러세요? 그러네요. 내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좋으시죠? 자유가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유리쌤 요걸로 가져가면 훔볼트의 그 학술, 지식에 대한 탐구와 재산 탕진 하고 요게 예술의 밥 먹는다. 자, 더 가시면 어떠십니까, 유리쌤? 이 훔볼트의 학술과 재상 탕진, 이 되게 귀족적이고 예술적이다. 그 네네. 두를 멸시했다기보단 거기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그런 종류의 네, 무관심. 그리고 네네. 그게 막 엄청난 전염력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가정에 아직 매이지 않은 20대 그 청년들을 막 네네. 불같이 다시 또 막 불을 지핀 거,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 너무 공부가 왜 이렇게 즐거울까? 자유롭기 때문이다. 책을 읽느라고 10시간 엉덩이를 못 대고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즐거울까? 자유롭기 때문이다. 제가 진짜 허남민 선생님을 존경하는데요. 우리 인문세 역사 선생님이시죠. 종교가 공부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종교는 공부다.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아침 7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든 그 말이 무슨 말이게요? 잠을 작게 주무시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든 7시에 일어나. 그리고 책을. 나의 종교다. 나는 속이 없다, 속이. 다 성스럽다. 그런 것도 떠오르고.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고 그 질문도 아주 좋고 저는 이게 진짜 기쁘시죠? 우리가 이 얘기 하려고 온 거 아닌데 막 얘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세골을 밀면서. 저는 이게 윌쌤 주신 말씀하고 섞어서 생각하면은 이게 내재성의 체험이라고 생각도 돼요. 우리가 원래 할 수 있었던 많은 것이 이 방식으로 돌아오고 내 상식이 부서지는 것을 우리가 기꺼워하고 너무 좋죠. 성근쌤 어떤 생각이? 네, 홈볼트 전 누군지 몰라서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네. 그래, 과학이라는 사람이 멋진 너무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네, 부럽다. 나도, 네, 네, 저도 이제 인생을 버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여행하고, 네, 경험하는 데 쓰고 싶거든요. 그렇죠. 책 쓰고. 그 훔볼트 위대한 인간 요즘 지난주 이번주 가을은 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 훔볼트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었구나 이걸 아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런 인간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어제는 어떤 기행문을 읽었는데 그 출세도 못한 정운경이라는 선비가 제주도에서 표류한 이야기 막 인터뷰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정운경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 인간이 그런 풍경을 되게 좋아했고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뭐랄까 저를 자유롭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좀 전에 그 자유라는 질문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거에 유리쌤의 과제 참 좋네요. 우리에게 내재성을 회복할 수 있는 형식이 없다면은 비인간적인 거고 사람도 아닌 건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가져갈 거에 이미 우리는 갖고 있다. 공부다. 자, 이래서 오늘 목표는 남화교까지 우리가 저기 가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 요약을 너무 잘 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계속해서 도덕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도덕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종교의식, 종교 이론. 그래서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의 발생도 보게 됐고, 그래서 아즈텍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독특함, 중요함을 다시 한번 그 다음 주 과제는 일단 오늘을 잘 정리하는 것으로 해도 되고, 이제 에세이를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에세이. 이 에세이의 분량을 그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어떤 그 너무 1년을 좋게 보냈기 때문에 개념 하나를, 아니면 또 원래대로 이게 이제 이 에세이는 4학기는 일상의 공간에서 성스러운 데를 이제 발견하는 눈뜨기, 이렇게 이제 제가 찾았는데, 그게 바타유가 공간에 대한 얘기도 관심이 많이 두기 때문에, 뭐, 바타유를 응용하면은 저에게는 베어하우스가 소진이 일어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여기가 나의 교회다. 이런 글을 바타유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주제를 종교에 대해서 배운 거, 글은 내가 무엇을 배웠다 이러면 이제 금방 쓸 수 있죠. 배운 걸 쓰면 되니까 뭐든 써도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쓰실 거를 고민하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에세이 준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글을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즈텍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즈텍. 네. 자, 아즈텍인들의 희생제의와 전쟁, 이제 제목을 보고 갑니다. 1번. 소진 소모의 사회와 기획의 사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를 계속 쓰십니다, 뒤에. 기획을 한다는 거는 목적과 수단을 나눈다는 거고, 어떤 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를 발휘해서 시스템을 짜는 사회랑 그 의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회, 세상의 공동체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그 72에 2번, 72쪽 아즈텍인들의 세계관 안에서 소진 소모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근데 아까 그 유리쌤의 그 얘가 참 훔볼트 얘가 좋은 것 같아. 저 많은 돈으로 종이 산 거 아니에요, 훔볼트가. 그리고 이게 정말 그러네, 글쓰기. 여러분 지금 쓰시는 글이 여러분 인생의 마스터피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고민숙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쓴 글 내가 다 밟고 간다고. 밟고 갈 글을 왜 써? 밟고 가려고 쓰는, 이게 소진 개념이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나는 다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 헤어지려고 만나는 거지.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공간적으로 이 거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용함이다. 이런 게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무용하다는 것을 어디서 찾느냐 이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무용한 건축과 가장 무용한 행위가 공부 있고 예술 있는데, 이거예요. 죽은 자의 무덤에 바치는 꽃. 이런 거. 그리고 종교. 거기에 꽃,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진상품을 올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절하고, 이렇게 바타의 모델은 결국 거기서 찾는데요. 공간적으로 가장 무용한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게 저는 이 생각 자체가 되게 재밌고, 무용한 것이 곧 종교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좀 생각거리가 더 있겠다. 이게 참 재밌게 생각을 했습니다. 멕시코 인신공해가 있고,
81쪽에 드디어 희생제의의 집행자와 재물 사이의 내재성인데 유리쌤의 과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둘이 그러니까 사형시키는 자와 사형당하는 자가 내재적인 관계로 들어가지만 사형시키는 자는 이 사회에 남는기 때문에 위상과 관계가 다르다. 5번 전쟁의 종교적 성격 이런 부분이 아주 이제 재밌죠. 종교 그러니까 저 종교가 전쟁을 자해했다 이런 게 아니고 종교성 안에 그 파괴라고 하는 소진의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재성의 회복의 차원에서 전쟁이 필수다. 멕시코인들은 밑에 셋째 줄 죽음의 위험을 불사하는 조건에서만 피를 흘렸다. 그래서 전쟁의 필수성 아까 토론한 얘기가 있습니다. 17. 종교의 우선권에서 군사적 효율성의 우선. 그런데 이런 아즈텍 사회도 변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폭력을 외제화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 부분도 쓰고 있고요. 자, 88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아즈텍인들에게도 전쟁 활동이 지닌 극도의 중요성은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 변화가 소진 소모의 잔혹한 폭력에 대립하는 기획의 이성이 지닌 의미로의 전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소진하는 사회, 기획하는 사회 이렇게 있고요. 이 두 개, 그러니까 소진과 기획이 바타유에게서는 반대 개념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성이라는 단어에 이게 볼드 돼 있지 않습니까? 볼드. 그러니까 이성은 기획이라는 단어랑 같이 논해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우리가 만해를 읽을 때 이성 요거에 반대로 감각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감각이 소진과 소모에 이렇게 관련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8쪽이 이 아제트의 이제 그 변해가지고 소진 소모의 밑에 넷째 줄 도덕적 원리인 내적 폭력. 요게 빨간 줄. 그러니까 도덕적 원리인 내적 폭력. 제가 어디예요? 어머 죄송해요. 네. 눈이 나빠서 88쪽에 밑에서 넷째 줄? 아, 예. 소진 소모의 도덕적 원리로서의 내적 폭력. 그러니까 너무 아낌없이 자기를 쓰고 어떤 미래와 어떠한 기획도 가지지 않고 힘을 계속 쓰는 것이 자기한테는 되게 폭력적이죠. 자기를 힘을 쓰니까. 그런데 그건 매우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왜냐하면 이런 행위만이 내재성의 회복을 회복이라는 종교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폭력이 외제화될 때 요거 너무 글 쓸만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나쁜 년이야. 이거랑은 다른 거죠. 자기를 계속 쓰고, 왜 웃으세요, 박사님 선생님? 제가 나쁜 년인 게 뭐 그렇게 당신이 기쁘실 일이네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사회 내부를 향한 폭력, 우리 안으로 돌아오는 폭력, 자, 그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90일에 이 영성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이 훌륭하신 선생님, 최정우 선생님? 이 번역자의 역주가 이제 너무 꼼꼼하고 성실하고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을 또 알게 된 것도 참 좋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무라시킨다는 게 내가 목적인이 되고 타인을 수단화할 때 그런 나도 특정 목적에 종속된 아니면 나 자체가 사무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인과 노예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3쪽의 둘째 줄. 자, 내 앞에 존재하는 것은 그저 우주다. 윤정임이라는 별, 최혁현이라는 별,
또 누구라는 별, 이 우주다 우리가. 그 우주는 그러니까 관계하고 운행하고 서로 먹고 먹히고 이래서 그 우주는 하나의 사물이 아니다. 그거를 이제 명심하자.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뭐 평온, 울타리 이러면 그건 그냥 잠깐 눈을 가린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아까 우리 과제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는데, 지금 노예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예제 자체가 사무라의 다른 이름이니까 그 특정한 목적에 종속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노동의 과잉 찬미, 이것도 근데 다 지나간 얘기인지 요새는 자발적 실업도 많다면서요. 그러기도 하고 아예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간 경우도 많고. 그런데 노동에 대한 과잉 평가, 그래서 자, 94 내재성이 지금 완전히 왜곡이 돼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둘째 줄에 94의 둘째 줄, 오직 그 작용의 최종적 결과만이 중요할 뿐인 합리적 속박을 통해 인간의 욕망의 깊이와 자유로운 분출을 대체했다. 그래서 노동이 인간의 자유를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잃어버린 내 재성을 찾아라. 요 문단 끝에. 이게 이제 종교, 아까 그 유리쌤 과제 뭐 아주 좋았고, 거기에 있는 종교의 목표죠. 종교는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내 재성을 찾으려는 오랜 노력이자 불안에 찬 탐색, 요까지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에 대한 바타의 정의는 불안에 찬 탐색이래요. 이 내재성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 단어 좋죠. 여기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적 질서로부터, 콤마 찍고, 사물들의 빈곤으로부터, 콤마는 동격이니까, 실제적 질서가 빈곤한 사물들의 세계고,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신성한 질서를 되찾는 것이다. 자, 세계로부터 돌아간다.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 토론한 내적 자유. 이것이 내적 자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즐겁다. 그 다음에 저주받은 몫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99. 저주받고 동시에 성스러운 희생제물. 자, 희생제물은 첫째 줄, 99 첫째 줄, 유용한 부의 총량에서 취해진 어떤 잉여다. 그러니까 최고로 유용해서 그것의 이제 유용분이죠, 유용분. 그러니까 과잉된 유용분. 그런데, 그러니까 최고로 유용한데, 이 내재성을 되찾는 모험에서는 희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나다울 때, 가장 이 나다움의 제거를 요청받는다. 가장 나다울 때 가장 내가 아니어야 되는 그 지점에 가는 걸 저주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 요거 해석해볼까요? 밑에서 여째 줄 희생제물은 그러니까 노예, 그 다음에 이제 전쟁포로는 희생시키는 자의 내재성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수단이 되는데 그게 아스텍 같은 경우에 그 세계의 왕인 것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왕인지 노예인지의 그 경계를 넘어가고 그러면 이 제2에서 밑에 둘째 줄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미래 이런 거 다 내려놓을 때 자, 포틀레치가 오늘 이제 아주 재밌게 토론이 됐고요. 1번 과시적 증여라는 것이 있다. 이게 핵심은 증여의 원뜻은 과시욕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러니까 증여를 혼자 있을 때 뭐 누구 좋고 이거 아니고 과시, 보여지는 것. 말해서 보고 있는 너보다 내가 얼마나 돋보이는가. 이거고 과시적 증여, 멕시코 사회에서도 중요했다. 그게 안 중요한 거는 아니다. 두 번째 문단의 첫째 줄, 103쪽에 과시적 낭비에 전력을 다하는 일은
보통 주권자가 하는 겁니다. 왕인데 인색하잖아요. 이런 거를 쳐주지 않아, 인류가. 지껏 챙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가 대장이라며. 근데 지껏 챙기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대체 인류의 어떤 역사가 그 꼬라지 보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바타일가 합니다. 우리는 누구 밑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은 태양처럼 주고 있는 자의 밑에만 들어가고 싶어해. 네가 누구 위에 군림하려면 주든가 이렇게. 그럼 내가 네 밑에 무릎을 꿇지. 요런 거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멕시코에도 없지가 않았다. 105, 2번 부자, 제의 해픈 낭비.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 돈 많은 애들도 또 주로 이런다. 막 이렇게 우리 시대에 돈 많은 애들은 지껏 가지기 바쁜데 인류 역사상 이런 애들 되게 최근에 나온다. 기본적으로 일꼬라지 안 본다. 그래서 과시에만 지금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지금. 아니고, 부자는 과시적 증여다. 그래서 뭐 끊임없이 선물을 한다. 잘난 사람일수록, 잘난 척은 선물로. 자,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10조. 북서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포틀레치 중에 첫 번째 문단 이거 접어두자요. 이게 우리가 중요론 다시 읽어보고 싶으시죠? 그 중요론을 해도 재밌는 게 중요론 같고 그 책을 읽으면 다음 내년에 화요일에 그 내년에는 뭐 한 권만 읽으려고 오셔도 됩니다. 지금이 제가 누구 만나는 게 중요하지 뭐 1년 안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뭐 이럴 처지 아니고요. 그런데 내년에 화요일에 마르셀 무스의 몸 테크닉이라는 책을 읽을 텐데요. 그 책도 이제 아주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이 첫 번째 문단이 마르셀 모스가 깬 놀라운 거를 이제 받아오고 있습니다. 고전적 경제학에서는 최초의 교환이 물물교환이랄 거라고 이거 아시죠? 육지에 있는 사람은 물고기 먹고 싶고 뭐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소고기 먹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고받다가 주고받는 범위가 많아지니까 에이 모든 걸 주고받을 수 있는 화폐를 만들. 근데 말모스가 절대 아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소고기를 왜 먹어야 되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사람이 물고기를 왜 먹어야 되냐. 그러한 고전적 경제학의 이론 자체가 모든 인류가 욕망이 동일하다는 전제에 있기 때문에 안 맞다. 고기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거를 일반 문제로 돌리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애초에 사람이 물건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거는 전혀 필요랑 상관없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과시하려고 주고받았다. 이게 뭐냐면 과시를 하려면 그래도 상대가 있어야 과시를 할 거 아니에요. 상대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동굴에서 혼자 다이아 차고 앉아 있을 거예요. 물론 박쥐가 나를 부러워할까? 과시적 증여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관계를 욕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라고 하는 게 모스가 그 설명한 게 관계가 뭐냐면은 서영쌤도 예쁘고 나도 예쁘고 이렇게 안 되고 최소한 나는 서영쌤보다 예뻐야 돼. 이게 관계야. 서영쌤도 야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너랑 관계를 맺고 있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어. 그게 관계, 본성이 본성. 근데 잘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과연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아니세요? 우리한테 남보다 못하다는 것만큼 괴로운 거 없어 라고 마르셀 모스가 생각해.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너보다 못나다는 거는 안 돼. 이거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요거를 누르잖아요. 똑같은 욕망을 지닌 거야 라든지 아니야 우리는 다 똑같아 이런 말 인간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짐에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안 돼. 뭘 찾아내야 돼. 내가 우위에 서든지 내가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으면 나보다 애를 못나게 만들든지 그게 이짐의 논리지. 이짐의 논리. 내가 올라설 가능성이 없으면 나보다 낮추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우리는 불교를 배우니까 네네네. 그런 본성인데 그것을 수행으로 수행으로
엄청나게 너무 이제 슬프다. 달래고 뭐 아니 근데 이제 그 마르셀 모스가 보기에 인간이 원하는 거는 서열이다. 근데 이 서열의 역설인데 서열을 언제 지킬 수 있냐면 줄 때 지킨다. 그러니까 그 모스의 증오론 끝에 부자들이요 좀 줄 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나요. 그 책은 누구 읽으라고 쓴 건가 보면은 부자 읽으라고 쓴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렇기도 하고요. 유리쌤 어떠십니까? 요 이제 고정경제학 비판 모스. 그런 심오한 의미가 있다니 완전 육성의 전환이다. 그냥 어, 획득이 아니라 소진이야, 뭐 일반 경제야 이렇게까지만 읽고 넘어갔는데 어떤 어떤 관계를 욕망한다? 서열에서 높은 위치에 네. 있기를 욕망하는 게 오히려 인류다. 이렇게까지 연결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인류는 온리 관계, 온리 관계. 잘난 척 하려고 친구가 필요해. 진짜 이거를 똑같은 인간들끼리 있어 본 적이 이게 너무 재밌죠, 너무. 우리 사회는 똑같다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다라고 보세요, 마르셀 모스가. 그러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인간을 몰아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남하고 나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왜 이 시대가 질투가 많잖아요, 질투. 저도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쟤는 저걸 하는데 난 왜 이걸 못하는? 이게 지금 똑같다는 거잖아요. 너는 왜 여기 있고 난 여기 이게 20세기 소설에 제가 한국 소설도 그렇고 20세기 초반 소설 한참 있다. 이 지금 질문이 너무 비슷한데 지금 그게 뭐냐면은 너는 왜 거기 있고 나는 왜 여기 이 질문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고금 아니고 동서를 막론하고 근대 소설의 주인공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너는 왜 나는 왜 마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넌 왜 서울에서 있는데 이제 무슨 이런 질문이 다 있어. 그 조건이 동등하다는 그 태제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교육받은 거잖아요. 엄청 때려 부은 건데 모스가 보기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더 훌륭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 모스의 인간학은 그 자체로 재미있고 그런데 이제 바타유가 그래서 모스는 포틀레치가 최고예요. 근데 모스의 포틀레치로는 말리노프스키의 그 서태평양의 항해자들을 또 응용한 거예요. 서태평양의 항해자들을 보면 약간 또 조금 다른 뉘앙스도 있고 그 책도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 책, 유기쁨 선생님이 말리노프스키의 다른 책을 번역하신 거죠. 그 화요일에 16일에 만나면은 뭐 다 재밌을 것 같아요. 말리노프스키를 또 왜 좋아하세요? 이런 것도 있고 산호섬의 경작지와 주술의 서문에 역자 서문에 말리노프스키에 대한 뭐 이력 이런 게 또 나오기도 하는 게 또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류학자를 만나는 12월도 좋은데 자, 이 바타유는 모스의 종교가 모스는 그냥 포틀레치 찬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바타유가 워워워워 그게 맞는데 사회를 구성하는 훌륭한 지도자와 훌륭한 존재의 그 덕에 증여는 말이 또 좋잖아요, 증여. 이게 맞는데 그게 그래서 일반 경제 차원에서 포틀레치 모델은 수준이 좀 낮은 거야.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모스의 이론을 틀렸다고 하기보다 일반 경제 차원에서 요 포틀레치를 보면 이거는 평가를 다르게 해야 돼. 위세 경쟁이고 너무 그 권력 전유에 빠져 있어. 그 다음에 112쪽의 포틀레치 이론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너무 정리, 표, 뭐 다 얘가 너무 좋아서 다 갑니다. 그 다음에 다 갑니다. 이거는 토론이 다 됐어. 지금 뭐 하려고 하니까 다 이것만 해보도록 그 내용은 다 됐고요. 내용에서 혹시 더 나누고 싶으신 부분 있으십니까? 포틀레치 됐다. 포틀레치는 우리가 아까 그 정리가 너무 좋았어요. 이성근 선생님 표도 거기 같이 있으니까 뭐 눈에 확 들어오고 좋았고요. 유리쌤의 정리도 이거 종합적으로 좋았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치제 있잖아요. 사치제. 필수제, 사치제 이런 말 하는데 사치는 나쁜 거잖아요? 아니, 그 일반적으로 옛날에 검소하자 막 이러고 사치를 아니 근데 그냥 생각해도 사치는 좀 요새는 아닌가? 요새 아니래. 요새 이제 그 온갖 명품 매장이 지금 뭐 불티나고 뭐 왜 그럴까? 근데 자, 인류가 사치제를 먼저 개발했을까요? 필수제를 먼저 개발했을까요? 예를 들면은 밥 만드는 밥솥을 먼저 개발했을까? 목걸이를 먼저 개발했을까? 예를 들면 뭐 도구나 기술을 어디에 더 먼저 더 많이 투자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쌤이 아까 과시라는 거를 깔으셨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치제가 네, 먼저일 것 네. 같은데요. 필수제 개발 이게 너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인류학이 정답도 없고 뭐 하다가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세미나의 커리큘럼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도 막 너무 힘든데다가 한 권 읽고 나면 그다음 못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냐면은 중요한 거를 찾아다니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올해는 지금 아직 다 못 차고 있긴 하지만 읽을 게 너무 많아. 차고 넘쳐. 이렇게 된 게 정답 없이 읽을 수 있는 즐거움이 이런 건가를 도 있고 둘째는 인류학은 자기 주장을 거는 학문이에요. 주장이 있어야 돼, 주장이. 이게 좋더라. 주장이 나중에 뒤집을 값에 내 주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에 대해서도 서영쌤 저자마다 방법론이 다른 거 이걸 써보자 이렇게 가는 거고 저는 프루스트를 공부할 때거나 뭐 카프카를 공부할 때 프루스트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틀려도 좋으니까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읽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을 거는 사람이 되는 공부여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쁨을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예를 들면 필수제를 먼저 개발했다, 사치를 먼저 개발했더니 정답 없는 문제예요. 그 인류는 4만 년 전 인류인데 알 게 뭡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볼 거냐. 이 정의가 우리 각자에게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왜냐면은 이런 관점으로 역사책 보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책을 읽어도 이 저자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게 궁금해져요. 아주 재밌어요. 진짜로 인간은 시스템에 완전히 들어가서 못 빠져나오는 존재다라고 보는 사람의 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어떤 시스템도 사람을 못 잡는다니까? 라는 관점으로 어떤 일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수록 이 저자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산다는 걸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치제가 1번이다, 1번. 그러면 주먹도끼에 대한 해석도 다 바꿔야 돼. 그건 그냥 장식품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장식하려고. 번듯하게 꾸며놓으려고. 이게 팀 인골드라는 인류학자가 주장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물에 대한 해석의 논쟁이 이제 불붙는 거예요. 너무 장난 아니다. 기대되시죠? 네. 네네.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여튼 모아나 올해 개봉하면 봐야 돼. 모아나 3편. 그래서 다른 이유로. 하여튼 그렇고, 자, 드디어 우리 25분에 이슬람까지는 그래도 가요. 다음 주는 라마교는 알아서 읽어오기. 알아서. 라마 금방. 이슬람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양이 짧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셔서 다 보실 수 있을까? 이슬람교를 우리 되게 낯선데 아니 그 대통령이 또 순방을 가셔가지고 그 환영 인사에 여성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카락 이렇게 그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유리쌤? 아니 여러분 텔레비전 지금 국가가 지금 네. 극진의 그게 무슨 히잡을 안 쓰는 결혼을 안 한 여성만 얼굴을 낼 수 있는데 그 극도
극도의 예래. 여성들이, 어린 여성들이 흰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아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하늘에서는 뭐 에어쇼가 있고 그 막 이렇게 의전차가 흰 의전차가 오면은 우리 입장에서 의전차가 옵니다. 우리는 이제 궁전 대통령궁 궁전에 있고 그러면 왼쪽에 낙타 부대가 도열을 해 있어. 오른쪽에 말 부대가 도열을 해서 이 끝에 양쪽에 여자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계속 날리고 있어요. 요거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하시죠? 이거를 트럼프도 한번 받았는데 트럼프 기겁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런 짤이 돌거든요. 극도의 예의래요. 놀랍다. 근데 이게 그 아이누에게도 이런 춤이 있어요. 아이누 부족에도 머리를 흔드는 그 춤은 나무를 형상화한 거야. 어떤 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하여튼 복잡해 보여. 극도의 상업과 극도의 그 야생의 숲의 의례가 비슷하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의 포인트는 이슬람에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거 아주 재밌더라고요. 오늘 갈 때까지 131쪽에 보면은 이슬람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종교 사상사 그 이슬람 못했는데 아유 어쩌면 좋아. 상군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그 책이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나 하면 좋겠네요. 자, 왜냐면은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약간 반신반인이잖아요. 아니 하느님의 자식인데 사람의 몸에서 나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늘과 땅, 인간 사이에 매개자가 있잖아요. 이슬람은 이게 없어요. 이게. 하느님하고 그 다음에 무함마드만 있어. 무함마드는 근데 사람이야. 이게 뭘 말하냐면은 중간 사다리를 탁 치운 거잖아요. 그래서 신과 나 사이에 일의적 동일성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신의 세계와 내 세계를 이 신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하느님과 나에게 일체화되어야 되는 의무밖에 없어요. 중간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돼 있어. 그거를 무함마드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무함마드를 닮아야 돼. 그 무함마드가 말씀 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 또 복잡해. 무함마드가 들은 언어가 요새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번역을 어떻게 할 거냐, 들을 때 또 딴소리 했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핵심은 이슬람교는 완전히 이게 일신교인 거예요, 일신교. 일신교. 완전히 위하고 아래가 하나다. 자, 하나다. 두 세계 사이에 두 세계 사이에 매개자로 기능하는 예수와 완전히 다르다. 이슬람교의 신적인, 이런 단어는 초월이네요. 초월성. 신적인 초월성. 안에는 완충지대가 없어요. 무함마드는 신의 결정적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내가 완전히 신과 하나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은 하나잖아요. 우주는 그 신으로 다 덮여야 돼. 다른 걸 용인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렇고요. 그래서 되게 이슬람교가 재밌다. 133쪽에 두 번째 문단의 열째 줄에 이슬람교는 이 내부 있지 않습니까? 내부, 공동체 내부는 절대 형제. 완전히 서로 동등해. 왜냐면 하늘 아래 다 똑같고 무함마드 아니고 무함마드 말을 때 다 똑같아. 그래서 형제로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여기 어떤 위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건 뭐냐면은 포트레치 반대잖아요. 바타유가 글을 본인이 이렇게 해체하고 MMO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글이 되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중간에 꼭 개념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고. 그래, 이게 포트레치 반대예요. 포트레치는 그 안에서 위세가 초월성이 계속 자리를 옮겨 다녀요. 이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모두 햇볕을 그 머리 위로 다 똑같이 받아. 라는 게 태제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평화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전쟁을 늘 하고 있잖아요. 이거 싸우면 안 돼. 형제니까. 신의 은총을 똑같이 받고 뭘 싸워 이런데 딱 이 경계 바깥으로 엄청나게 싸우죠. 그런데 그래서 이슬람은 134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또 엄청나게 쓴다. 신에게 복종한다 134 율법에 복종한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교리에 다 들어가서 이 문단이 아주 재밌었는데요. 이슬람교는 밑에 넷째 줄 다신교 부족 아랍인들의 개별주의 변덕스러운 이 이슬람 역사 자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바타유가 이슬람 이전에 아랍 문명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아랍 문명은 되게 호전적이고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정복적이면서도 자기 해체적이어가지고 이들은 되게 떠돌고 싸우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이슬람교가 그 위에 덮어쓰면서 이 아랍의 남성성을 쭉 눌러가지고 복종의 여성성을 엄청나게 강조한 종교가 됐는데 그러더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랍성이 돌아온다라는 걸로 이 챕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정리할 때 정리도 꼭 해보세요. 정리할 때 이슬람교하고 아랍성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아랍성에는 아즈텍에서와 같은 그런 식의 희생제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도 공동체를 해체할 힘 같은 게 아랍적인 문화에는 들어가 있다. 자, 아즈텍이 중요한 거는 그 희생제의가 공동체를 해체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타유는 어떤 공동체든 이 공동체가 풀어헤쳐지는 경험을 계속 가져가는 게 바타유한테는 중요한데 이슬람 이전에 아랍에 그런 게 있었다.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어떤 공동체로도 이 사람들이 시킨다고 말 안 듣는 개인주의가 있어. 그 개인주의의 증거가 뭐냐면 시를 사랑해. 이거 빵 터졌는데. 이 책이, 이 이슬람에 대한 이 정의 너무 좋다. 이슬람에 대해서 속성 정의할 수 있는 책이 카렌 암스트롱의 이슬람입니다. 그 책은 이슬람 역사, 그 다음에 수니, 시아, 수피, 이 세 개의 캐릭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책 정말 좋다, 정말 좋다. 그런데 그 책에서 설명 못하는 것이 여기 있네요. 그게 이슬람교와 아랍 문화의 관계여서 요게 아주 이게 너무 이 종교가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단편적인 정보를 많이 보아도 이해가 안 됐는데 요게 이슬람교를 이해할 때 좋더라고요. 이슬람교의 전통 중에 하나가 시를 많이 향유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내년에 그럼 이슬람교도 하나 넣어가지고 요 중요하다. 그리고 시가 좋더라고요. 옛날에 규문에서 친구들이 이란에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가기 전에 이란 시, 아랍 시 이렇게 이제 외우고 막 그래서 옆에서 너무 좋다 내용 까먹었는데 루미 이런 시는 유명하고 근데 시라는 게 한시 이런 거는 개인화될 수 없는 물론 시경의 시는 또 다르기도 한 것인지 근데 포인트는 아랍 사람들은 아랍이 어디냐면은 지금 그 페르시아 반도 있잖아요. 그 동네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를 스스로 이렇게 읊으면서 자기 감성에 푹 빠지는 걸 좋아했대. 그러니까 동네에서 집회한다 나와라 이러면 아니 거기 갈 때가 아니고 시를 좀 좋은 일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시를 막 낭송하고 싶어해. 그럼 또 그거는 좋고 요건 또 어떻게 나도 막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뉘앙스가 어떠냐면은 이게 희생제는 아닌데 예술의 힘입니다. 예술의 힘. 어떤 생각이? 오, 너무 놀랍네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 챕터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가 시를 누른 거예요. 시를.
근데 신은 눌러지지가 않네? 이렇기도 해서. 자, 그래서 정복하는 사회 이슬람교가 일신교적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그 땅은, 그러니까 무함메드가 태어난 그 땅은 되게 남성적인 것, 자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1, 3, 4,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이슬람은 다신교 부족 아랍인들. 다신교잖아, 다신. 좀 전에 이슬람이 일신교인데, 원래 그 동네에는 각기 고유한 부족 신도 있고, 제사 다 따로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 이들이 개별주의, 넌 너대로 살고, 니 쪼, 내 쪼 다르고, 그 다음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래가지고, 되게 매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이거랑 이슬람의 일신교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대립된다. 그래서 자, 이슬람 중간에 이제 이슬람이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은 이 이슬람은 그런데 이 안에서 그렇게 형제 하는데 딱 남한테는 성전이다 이래가지고 이 책조차 이 책조차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살만 루시디의 자서전. 그 살만 루시디가 소설 하나 썼는데 악마의 시. 이슬람교에서 신성모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슬람교도에서 개 없애 이래서 살해 위협을 평생 받아가지고 살면서 망명한 조지프 앤턴 책 제목. 조지프 앤턴인데 그래서 그 위장을 해가지고 사는 그 자서전에 자서 이만해. 너무 재밌어요. 자서전이. 그런데 이슬람교의 편협함이 막 철철이 나오거든요. 아니 안 맞잖아. 너무 사랑한다는데 뭘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고 이런 게 뭐냐면은 폭력을 외부로 돌린다. 자, 136에 밑에 성전을 한다라고 이래요. 우리가 아닌 자들을 다 없애. 이런 게 성전인데. 왜냐면 이게 일신교의 메커니즘이 이게 논리적으로 신은 하나다라고 주장했는데 저 동네는 안 그렇고 이거 자체가 다신교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 잘 때 일신교라고 주장하는 이상 세상에 다른 신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산 너머는 다른 신이 있어. 우리 동네만 일신교. 이거 자체가 다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부를 계속 일신교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헤지라라고 해가지고 원래 쫓겨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있던 동네에 무함마드 뭘 해보라 그랬는데 그 텃세가 세가지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렇게 옮기는 그 사건이 있는데 무함마드가 그 138에 둘의 여섯 부족 단위의 한계를 넘지 않았던 여러 작은 아랍 공동체들의 신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138의 밑에서 7 이러한 원래 부족 단위의 이 사람들은 정주도 하고 유목도 하고 자기 사는 형태도 그러니까 잘 바꾸고 그냥 이번 좀 있어 볼까? 아이 가자 이런 것도 있고 너 딴 데 갈래? 그럼 잘 다녀와. 그럼 나중에 보자. 이런 것도 쉬운데 이러한 공동체들은 자신들 부족의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와중에도 시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이거를 바타요가 격렬한 개인주의. 요 부분은 이게 문화마다 시의 위치, 그다음에 개인주의를 가져가는 방법, 이게 근대 한국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격렬한 개인주의는 이제 근대가 오면은 산문 소설이 가져가게 돼요. 시는 오히려 공동체적인 게 돼요. 이런 이제 언어적 차원의 변화도 있는데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되게 셌어. 개인 또는 부족 사이의 경쟁, 용맹, 정중, 해픈, 낭비, 웅별, 시기에 막 결어 이런 것도 약간 포틀리치랑 비슷해가지고 내가 시를 더 잘 짓는다니까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위세 경쟁 이런 걸 되게 아랍 사람들이 잘하고 내가 훨씬 멋지지. 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이런 거를 잘 하는데 그 무함메드가 쟤 뭔 소리니? 이렇게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그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은 자 139 마지막 줄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은 아즈텍인들에 비할 때 군사적 기획 사회 단계에 다다르지 못했고 자 오히려 그들의 생활 방식이 원칙상 소진소모 사회 원리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재밌으시죠? 다음 주에 이 이슬람 좀 더 해요. 여기에 좀 더 그러니까 이슬람 이전에 소진소모 사회였는데 일신교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3번 탄생하는 이슬람 또는 이러니까 이슬람은 요 또는이 다르게 말하면 동격이네요. 군사적 기획으로 하는데 기획은 아까 목적론적 이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슬람은 목적론적 이성이 되는데 이들이 사는 방식이 또 너무 재밌는 게 이 공동체 안에 그렇게 절제 그 다음에 뭐 규율 그래서 공동체 내부도 또 완전히 소모 이런 거랑 거리가 먼 풍속이 있다. 자, 너무 재밌으시죠? 아이고야. 3번 큰일 났네. 3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빨간 줄을 쳐놨네. 3번을, 여러분 3번을, 다 3번인데. 자, 이 뭐에 비교하냐면은,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두 번째 문단. 이슬람적 엄격주의는 공장 감독관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러한 감독관들처럼 이슬람교도 또한 에너지를 쓸데없이 흘려보내 지금 이슬람교를 산업사회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절약, 절제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 다시 줄에 무함마드는 반이슬람 부족들이 개인적이고 영광스러운 남성성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요거는 전문 용어니까 무르와 아까 해지라 이렇게 이제 쫓겨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용어는 알면은 좋을 것 같고요. 무르와라는 가치에 대해 복종의 교리와 믿음을 뜻하는 딘이라는 단어를 대립을 시켰습니다. 무함마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지를 못하게 했어요. 복수를 못하게 하니까 서로 힘을 못 기르는 거고 대신에 이거를 이교도로 돌려.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여기 이교도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내적 폭력을 외적 폭력으로 돌리는 거고 또한 그는 유아살해, 음주, 경쟁적 증여, 유아살해 이런 거를 그러니까 되게 도덕화되어 있어서 그는 이러한 순수한 영광의 증여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적선으로 대체했다 여기인데요. 이 사회에는 이게 이거는 그 이슬람교로 공부할 게 참 많더라고요. 여기가 최근에 번역된 구혜원 교문에 계신 선생님이죠. 녹색 자본론에 이 이슬람교의 경제관이 나오는데 이슬람 안에서도 그러니까 바타유의 말대로 자연의 모든 것이 증식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막 잉여를 생산하면 이슬람 사회도 그렇겠죠. 이슬람은 그 잉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잉여를 빼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게 희사예요, 희사. 그러니까 이 뭡니까 기부 엄청나게 기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못하게 하고 이거 너무 재밌죠. 그럼 은행은 뭐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의 이제 책 전체는 구석구석 재밌으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더 재밌게 라마교와 비교를 책은 좀 더 읽어가시죠. 딱딱 못하게 되더라고 못하게 될 리는 없다고 믿으면서 4부까지만 조금 힘 닿는 대로 읽어가 주시고 못하더라 그래도 또 읽으면 또 좋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사회는 내적 폭력이 전부 외제화되는 것입니다. 이거의 관점으로 그 메커니즘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게 네. 무하마드가 한꺼번에 이렇게 쫙 이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한 사회 전체가 자기 전통이 있어. 물론 나중에는 들어왔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네네. 이슬람 뭐 많은 분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무함마드가 이 건드린 사람들은 다 상인들이에요. 음, 이 상인들의 마음을 얻었어. 음, 이런 게 있고, 무함마드는 전통이 가진 이 부족성을 지금 깼어요. 그 부족성이 깨질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너무 부족성이, 그러니까 엄청난 통합력, 형제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그 아랍 땅의 무언가를 건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슬람이 확장해요. 68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백 년 안에 어디 가냐면 광동성까지 가요. 이슬람 사원이 광동성에 지어져요. 파죽지세로 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딱 끊겨서 그 다음에 십자군 뭐 이렇게 오고 이슬람 수복을 하게 되고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일신교가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신이 하나다. 우리 모두 신 앞에 똑같다라는 메시지가 인류에게, 그리고 기독교도 있죠. 그 다음에 유대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다른 방식으로 구약 중심으로 신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그 일체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거 되게 저 안에 있는 그 평등성, 네네. 네, 그것들이 되게 여성 평등? 그것도 되게 네. 획기적이었다고 네네네. 들은 것 같아요. 네. 이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차이를 싹 다 지워. 그것이 그냥 엄청난 그게 그 플로레타리아 혁명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정도로 그렇게 파급력이 있어서 저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바타이어가 막스를 비판합니다. 다 똑같이 돌리고, 이제 다른 맥락도 있는데요. 어렵네요. 어렵고 이제 재밌는 포인트인데, 종교적으로 재밌고요. 이성근 쌤 어떠십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저도 다신교 아랍인들의 개별주의가 참 재밌었는데, 그게 또 시로 막 결투를 하고 서열을 이렇게 시도, 하잖아요. 시도. 남자들의 특징이 게임을 무지하게 좋아해, 애들이요. 네네네. 애들이 꼭 자기가 이길 만한 게임에 집중하거든요. 지는 것은 안 해요, 절대.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있는 전략 게임은 전략 게임, 네네. 스피드 게임만 거기 레벨과 랭킹을 올리는데 미친 듯이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게 본능인가, 본성인가, 참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 정도면 저도 사실 그렇고 저도 바둑에 그렇게 미친 듯이 빠졌던 이유가 그 작은 그 단급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 네, 그런 거였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왜 장신구를 할까? 옛날에 남자들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장신구는 왜 할까? 게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라도 더 예뻐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둘이가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예요.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경쟁을. 그니 재밌죠? 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계속, 그러니까, 자, 인간이 이런 존재인가, 바텔가 그렇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읽은 것 중에 아스텍인들에게 부의 위세가 있었다라고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타이어도 인간이 그렇게 잘난 척을 하기를 좋아한다고 읽는다. 자, 그래서 더 이성근 선생님. 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놀이나 게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그렇죠. 이런 거를 충족시키면서, 네, 이걸 어떻게, 네, 또 긍정적으로, 네, 어떤 초월로서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성근 선생님을 위하여 제가 많은 책을 여기저기 배치했는데요. 화요일 오전에 그 4학기는 놀이, 그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이렇게 오. 이제 하나하나 가는데요. 몸에 대한 각 민족의 해석, 그 다음에, 신체 표현, 서양과 동양의 중세의 신체,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각 집단의 종교 의례하고 놀이와 축제 요게 다 요래서 사회체를 구성하는 책은 다 돼 있는데 지금 공지를 못 써가지고 공지 쓸게 지금 지금 너무 많. 그리고 또 수요일엔 또 이런저런 책을 제가 넣어놨고요. 아무튼 요는 안 하면 안 된다. 게임을 안 하고는 인간이 못 산다. 이거 하고 우리도 예뻐지지 않고는 한번 글이 예쁘면 되죠, 글이. 이렇다. 이런 거 너무 좋죠. 서영쌤 어떠십니까? 쌤, 저는 이번 학기에 바타유를 만난 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할 만큼, 바타유를 몰랐거든요. 옥현 쌤은 바타유 한다고 막 기대하실 때 저는 몰라가지고, 뭐, 차차 배우겠지 이랬는데, 뭐, 이렇게 펼쳐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톡에도 올렸지만, 정말 30년 전에 처음 보았던 그 영화, 영화에서 셀린느가 보았던 게 바타유였는데, 네. 모르니까 안 보였던 게. 맞아, 맞아. 몰랐어요. 배우니까 화면에서 바로 오 하면서 제가 했어요. 그 뒤로 그 영화를 몇 번이나 더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바타위의 어떤 그 세계 사상 이거 자체가 너무나 재밌고 멋지면서 공감도 되면서 계속 더 알고 싶어지는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포틀리치만 하더라도 증여론을 전에 우리끼리 읽을 때는 자본주의적 경제 구조 관계에서 벗어난 증여라는 그 차원만으로도 너무 대단하다 이러면서 읽었는데 오늘 보니까 포틀리치라는 게 그 안에 속박이라는 차원에서 다르게 조명을 하니까 너무나 좀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감동과 대단합니다. 또 이렇게 절을 또 하면서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책장 넘기면서 절하지 말라 했는데 정말 책장 넘기면서 저는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는 오늘 하나 너무 딱 저한테 건지는 게 선생님 과제를 뭐 이상에서의 뭐 공간에서 성스러움 발견하고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어, 나를 파괴하는 것 자체를 가져왔을 때 되게 부담스러웠고 막연했거든요. 근데 아까 공부가 우리를 파괴한다라고 딱 했을 때 맞네, 그러네. 네네. 아, 오늘 공부하는 순간 하셨어요. 파괴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유로운 거고 네. 나를 막 분해하고 쪼개하는 것은 내가 멀리 느낄 거 아니나 하고 있는 거네. 근데 네. 이상도라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공부가 우리를 파괴한다. 이 말을 정말 오늘 가져가는 아, 것만으로도 그 저한테는 에세이 그걸로. 네네. 알아서. 이제. 자, 다른 쌤. 자, 그럼 우리 유리쌤. 빨리 넘겨요, 마이크를 넘겨. 자, 유리쌤, 오늘 어떠십니까? 말하다가 갑자기. 아니요, 돌아와. 그래서요, 네, 서영쌤. 아니요, 다 했어. 좋았다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죠? 이 파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이만큼 좋은 걸 제가 아는 것이 얼마나 좋고, 그리고 아까도 그런데 생각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에, 그거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막 읽은 만큼 막 모르는 만큼 말을 할 때 시간이 참 장엄하게 가고, 이거는 가질 수 없어요. 일단 날아가지. 그리고 이게 너무 좋고 귀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자, 유리쌤 오늘 큰 질문과 함께. 자, 어떠십니까, 오늘? 저는 아랍하고 이슬람 막 섞었었거든요. 근데 아, 이슬람 이전의 아랍이라는 거를 이제 상상하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려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네네네. 특히, 요거 재밌다요. 수피즘 같은 경우가, 이슬람 수피즘이 이슬람 신비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신이랑 내가 바로 이렇게 통하게 되는데 그 수피 계열의 그 사람들이 시를 좋아해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보통의 종교에서 이단시 되기가 쉽죠. 왜냐면 중간항이 없다는 거는 교회를 무시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약간
그 이단시 되죠. 혼자 깨닫고 이런 게. 그런데 뭐 우판샤드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개인적 깨달음도 매우 이렇게 의례와 양식화되게 가도록도 하고. 근데 이슬람은 시가 그 계열에 있고 그거는 이슬람 자체에서 왔다기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서 시가 개인적이고 이거 자체도 재밌고요. 이 시를 좋아하는 인간 이런 것도 좀 특별하네요. 정미쌤 어떠십니까? 저요? 저 아까 아, 했던 것 그래요? 같은데. 예. 자, 꼭 선생님 그럼. 저도 이슬람 부분 재밌게 봤고요. 참 이분들이 유목민이면서도 정주민이었는데 이렇게 이 시대에 개인적이었다는 게 참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막 별을 보면 막 시가 나오나 봐. 그리고 말 타고 가다가 야, 내 시 좀 들어봐. 그러면 야, 그걸 시라고 썼냐 그러면 내려. 이러고. 난 시에 목숨을 걸어, 이런 사람, 난 시에 목숨을 걸었어. 너무 좋잖아요? 우리도 이래야 되겠어요. 우리 에세이에 목숨을 겁시다. 난 목숨을 걸었어, 이런 일에. 아니, 돈 안 되는 일에 뭐 하는 거야? 난 목숨을 걸었어. 이러고. 너무 좋죠. 자, 도경쌤 살아계신가요? 네. 오늘 너무.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네. 포틀레츠까지는 사실 저번 주에 읽어가지고, 어, 내용을 다 까먹어가지고, 이슬람교, 그냥 궁금한 거는, 바타유가 이제 소진소모 경제 관점으로 이 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종교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뭘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온 거지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아직 책을 끝까지 다 진도를 안 나가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소진은 폭력과 동의어다. 음, 바타유에게 소진한다는 거는 자기 파괴하고 남 파괴 두 개인데, 소진하는 건 자연의 본성이기도 하고, 인류가 목적론적으로 세운 어떤 공동체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원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자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고. 지금 말이 너무 당연하고요. 폭력의 방식을 통해서만 내재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근데 원초적으로 인류는 내적 폭력으로 내재성을 회복하려고 했다. 자기가 겨우 이런 인간이라는 거를 그 상식을 내려놓으면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내재성의 회복을 가지려는 종교를 인류가 개발했다. 그래서 소진과 낭비, 소모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다움, 자기 문화에 고유한 목적적 한계를 내려놓는 방식이고, 내려놓으면 원초적 인간의 내재성이라고 하는 지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진은 종교의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의 원초적 종교성의 한 양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4개의 종교가 모두 소진, 즉 폭력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비단이 4개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종교는 폭력의 문제를 사고했어야 되고, 그런데 폭력, 소진, 이제 동의어니까 요 관점에서 4개의 종교를 비교해보면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네요. 도견쌤 방식으로 요 부분이 정리될 거니까요. 계속 이렇게 쭉쭉 가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무엇이 됐든 에세이를 시작을 해보시면서 이런 주제, 이런 문제의식, 중요한 개념, 3개 정도 정리해 보시는 걸로. 자, 굿나잇.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